저희가 지금 이거를 했던 이유는 우리 도시정비법 제9조 1항 2의 2에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분담금을 각각 그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 같이 올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결정되는 분담금이 아니라요. 지금 사업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분담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일종의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거의 2022년 12월 달부터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건데 물론 우리 특히 종전자산 추산액, 일반 분양가, 사업비 등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적정한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지 실제로 계약이 이렇게 될 거다, 평가가 이렇게 될 거다, 분양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이 금액으로 분양이 되고 이 금액으로 평가가 됐다면 이 정도 분담하실 겁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750이 맞다 틀리다, 분양가가 3,180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분양하고 공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분담할 것 같다라는 추정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건축계획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건 아까 같은 페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조합원 분양 세대 620세대를 고려를 하였고 일반 분양은 965세대, 조합원 분양 세대보다 많죠. 그리고 임대주택은 211세대. 이거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어느 사업장이든지 이 사업을 건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보시면은 우리 상한 용적률 이상 법정 용적률까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을 좀 기부 채납을 서울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 면적표는 다음과 같고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추정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내 재산 가격 가장 잘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공시지가 보통 많이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시세, KB부동산 시세 이런 거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니면 부동산 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무소 가면 우리 시세가 얼마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정해놨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한 종전자산가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종전자산가액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담금 추산액 산정 목적인 거지 실제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총 전체 가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감정평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또 가가 호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혹시 저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방문을 안 하고 있는 자료, 공부상 자료만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종의 추정을 한 겁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분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흔히 우리 단독주택은 우리 등기라고 하죠. 등기를 떼면 어떻게 나오죠? 토지 등기 나오고 건물 등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하면은 등기를 떼면 어떻게 나오죠? 부분 건물 등기상 정보 증명서라고 한 개가 나옵니다. 그 기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할 때도 동일하게 하는데요. 단독주택분들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을 해서 합산을 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이 등기가 하나만 나오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왜 연립 다세대는 거래사례를 쓰고 왜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로 하냐? 이때 저희가 토지 건물을 산정할 때 토지를 가격을 산정을 할 때도 토지의 시세가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세 조사도 하고 인근에 있는 또 부동산 자료들도 검토를 하고 거래 사례, 우리 평가 사례들도 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제곱미터당 280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한 680만 원 정도 수준의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표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인근의 시세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제곱미터당 한 1,035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가액은 여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표준지 보셨죠? 그 표준지와
약간 몇 배를 그 시세가 몇 배 정도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시세가 몇 배 정도 대비가 된다라는 거를 검토를 했을 때 약 한 1.9배에서 2배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계산하기 어려우시다 싶으시면은 내 토지 공시지가 있으시죠? 거기에 곱하기 한 2 정도 하면은 내가 지금 이 평가사가 봤던 시세가 그 정도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한국부동산은 건물 신축 단가표를 참고했는데 왜 2024년도를 안 썼냐?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40년,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50년 정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요. 한 공시 가격 대비해서 한 1.4배에서 2배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우리 일반 부동산 아까 설명드렸던 단독주택, 뭐 상가 건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주거용이 318개 동 정도 있었고 그게 총 3,700억.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연립 다세대가 한 206호 정도 있었고 그게 750억 정도 해서 전체 총 개가 우리 6,400억. 우리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25,000평, 84,000제곱미터 안에 있는 토지의 전체적인 종전자산 추정액이 한 6,400억 정도 됐었고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조합원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 전체 6,400억 중에서 한 10% 정도 반영을 해서 공제를 했을 때 한 5,700억 정도가 우리 비례율 산정 시 들어가는 조합원들의 자산의 총액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종우자산 분양 수입인데요. 분양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걸까요? 일반 분양가, 맞아요.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 우리가 내 사업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운영하실 때 내가 건 사서 300원 매출을 올렸던 게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를 외부에 판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를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를 주로 참고를 했었고요.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힐스테이트 6호래가 약 3,670에서 3,960만원 정도 평당 전용 8사형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뭐 롯데캐슬 골든파크 1차 여기 이제 그 광명 근처 있는 인근에 그 다음에 유편한테는 영등포 아델코레가 약 3,300에서 3,600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최근 1년 거래 건수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롯데캐슬 골든파크 1차가 최근에 1년에 한 14건, 뭐 기타 이런 정도 고려를 했을 때 한 3,0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사형을 일반에 매각을 했을 때 평당 약 3,18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추산액은 그래서 이 965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조 200억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양 수입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그 아까 3,18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5%.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합원분들께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분양보다 한 15% 할인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게 약 5,40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등 주택, 아까 설명드렸던 임대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어느 재개발 사업은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같이 매각을 할 수 있고, 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요거는 건물만 매각해야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요거 산정 방식이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게 총 약 한 1,130억 정도로 추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주택, 근린생활시설도 있을 텐데, 여기 뭐 근린생활시설, 저희 아까 배치도에서도 보셨다시피 1동에서 6동까지 있고, 1, 2동에는 업무시설도 있었는데, 그 수입이 약 900억 정도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전체 우리 분양 수입,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사업을 짓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대략 한 1조 8,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소요 비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직접 공사비 750만 원의 기준으로 하여서 전체 총 사업비는 약 1조 2,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요 34만 3천을 제곱미터로 나누게 되면 약 전체 사업비는 평당 1,200만 원 내외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례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셔야 되고 잘 아실 겁니다.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소요 비용을 빼면은 이게 뭐죠?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금이죠.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익금 맞습니다. 네, 이익금이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수익을 우리가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죠? 내가 들인 돈이 얼마 대비해서 수익이 났나 요거를 수익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비례를 산정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우리 아까 6,400억에서 10% 제외한 5,770억을 분모로 뒀을 때 이 사업 수익의 비율을 고려를 해보니 약 105.9%, 106% 정도더라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종전자산 추정액에서 예상되는 비례율을 곱하면 그게 우리 조합 안에서 내 자산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가액이 됩니다. 그 권리가액과 우리 조합원의 분양가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내 권리가액보다 싸다 그러면 나는 환급을 받게 되겠죠. 그 차이만큼을. 근데 만약에 더 비싸다 그러면은 일부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립다 세대가 평균적으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추정이 됐었더라고요. 이게 약 대지 지분으로 기준으로 하면 약 9.8평 정도 됐었는데 건물 면적으로 하면 한 1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13평 가지신 분이 전용 3구형은 이게 전용 면적 3구형이랑 우리 이거 평형으로 계산하는 방식 혹시 다 아시죠? 우리 보통 몇 평 할 때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요 레이저 보이세요? 자 여기 주택형 39, 59, 84, 100, 120, 134 이렇게 돼 있는 게 전용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이제 1997년도 이후에 공동주택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다 산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공급 면적, 그러니까 전체 여기 공급 전용 면적에는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공급 면적에는 뭐 계단실,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연면적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합친 면적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할 때 그 평을 요걸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사진 찍어놓고 여기 메모를 적어놓으세요. 요 우리 전용 3구형은 17평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산을 했고요. 요거를 곱하기 121 나누기 40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0.3025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제곱미터 단위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80.9가 전용 5구형은 24평, 전용 84형은 34평, 전용 100형은 41평, 전용 120평은 49평, 전용 134형은 54평 이렇게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분담금 표 보시면 이제 내가 몇 평 가는지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할 때 우리 아까 약 9.8 토지 대지 지분 9.8평, 건물 지분 약 13평 가지신 분이 예상 권리가액은 약 3억 9천 정도 되고요. 이분이 아까 몇 평이라고요, 이게? 17평 주택을 가실 때 예상 분양가가 약 4억 9천 정도 되니까 여기가 더 작죠. 그래서 분담금을 약 1억 정도 분담을 하게 되고요. 주거용 단독주택은 요거 보니까 건물 면적이 한 5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54평, 여기 134형 갈 때 약 9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을 하게끔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일 뿐이지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래 아까 여쭤보셨다시피 공사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분양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아까 105.9%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83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그대로일 때는 비례율이 약 90% 정도로 감소하게 되고요. 만약에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가장 최적의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뭐 680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럼 비례율이 약 119%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분양가가 10% 올라갔다, 아까 제가 3,180만 원에서 약 3,500만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비례율이 한 132%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져서 분양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약 78%로 비례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공사비는 낮추고 분양가는 올라가는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공사비가 얼마다, 분양가가 얼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조정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분담금이 바뀌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항상
이 염두를 해두시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까 뭐 마이크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 잘하면 이익 나는 거고 못하면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집니까 지금? 그리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 표시하시면 돼요. 동의하실 분은 동의하시면 돼요. 그게 자본주의 기본 아니에요? 그 여기서 무슨 이 질문하는 여기도 보세요. 신속통합계가 63곳 선정,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재개발 효수성 사라짐, 시세 차익 기대 어려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신 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63곳 선정한 것 중에 조합원 평균 대지집은 42평짜리 있고 말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조합원 평균 대지집은 40평 달동동밖에 없어요. 예? 그게 사업성이에요. 그게 사업성이라고. 여기서 아파트 350% 용적을 가진 서울시내에 있는 구역 해보세요. 2종 7층 건설하는 데서 350% 받은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건설사가 왜 돈 버니까 남는 건 우리지. 공정 평가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잠깐만요. 질문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죄송하니까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고 종전 평가가 낮든 높든 사실은 뭐 잘 계산을 다 하고 그 돈이 우리한테 다 남는 거고 우리가 손해난 그게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렇고 길게 하면 죄송하니까 결론은 질문과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과 관련된 걸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사업이고 잘 하시면 이익 나는 거고 못하면 손해 나는 건데 우리만큼 사업성이 좋고 많은 혜택을 받은 서울시내 구역은 없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많은 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분양을 하는 분양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약 15% 조합원 분양가를 적게 잡았잖아요. 일반 분양가보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시설도 동일한 저걸로 하고 있나요? 네. 조합원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가. 근생 분양받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보다 손해내면 안 되겠죠, 그죠? 아파트 분양을 조합원을 15% 할인 분양을 했으면 근생도 똑같이 15% 할인 분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양가의 85%.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약 2년 걸렸는데 예전 같으면 이거 10년 걸리는 기간이었어요. 정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안 하시겠다면 무슨 결정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또 질문하셔서 저희가 지금